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아요? 기철의 속삭임에 수연의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온기가 그녀의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기철 씨,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수연의 말은 기철의 입맞춤에 의해 중단되었다. 한 달 넘게 참아왔던 갈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 수연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15년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그녀가 어떻게 친구를 배신하는 금지된 관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결혼 15년 차 수연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거실 창가에 기댄 채 멀리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또다시 찾아온 적막한 시간 속에 잠겨 있었다. 남편은 회사에, 아이들은 학교에 간 빈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작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결혼 초기의 설렘은 언제 사라져버린 걸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녀의 역할도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이었고 남편과의 대화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새 수연의 삶은 예측 가능한 루틴의 연속이 되어버렸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현주,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인 그녀에게서 오랜만에 온 연락이었다. 결혼 후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져 있던 터였지만 수연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다. 현주는 만나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불안하고 떨리는 기색이 묻어나고 있었다. 수연은 궁금한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난 현주의 모습은 수연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예전에 밝고 통통하게 웃던 친구는 온데간데없고 대신 야위고 어두운 표정을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커피잔을 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억지로 지은 미소 뒤로는 깊은 피로감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본 수연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였다. 수연의 세심한 시선을 받은 현주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참의 망설임 끝에 현주가 입을 열었다. 남편 기철과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이 시작된 것이었다. 기철은 수연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남자로 건장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의 소유자였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남편처럼 보였던 그가 현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다가왔다. 현주의 고백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앞으로 그녀가 털어놓게 될 이야기는 수연의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킬 예정이었고 그 파문은 결국 수연 자신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만들 것이었다. 이 순간 수연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듣게 될 자신이, 그리고 그 고백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위험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현주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리며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어나갔다. 수연아,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미칠 것 같았어. 현주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연은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기다렸다. 기철이가 밤마다 나를. 현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모습을 본 수연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무엇인지 짐작은 가면서도 직접 듣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일 것 같았다. 천천히 말해도 돼, 괜찮아. 수연의 다정한 위로에 현주는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이 스며나고 있었다.
기철이는 겉으로는 정말 좋은 남편이야. 누가 봐도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특히 밤이 되면. 현주의 고백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해져 갔다. 남편 기철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지만 집안에서는 아내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만 여기고 있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 때문에 현주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아무리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아. 오히려 더 거칠어져. 나는 이제 정말 견딜 수가 없어. 현주의 고백을 들으며 수연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친구에 대한 동정심과 안타까움이 가장 컸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도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토록 성실해 보이던 기철이 그런 면이 있다니. 그런데 왜 이제까지 참고 있었어? 상담을 받아보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수연의 물음에 현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누가 믿어주겠어? 기철이가 얼마나 평판이 좋은 사람인데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모두 부러워해.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라고. 만약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야. 현주의 말에는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수연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현주가 묘사하는 기철의 모습은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수연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다. 15년간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온 수연에게 현주의 이야기는 마치 금지된 세계를 엿보는 것 같은 묘한 스릴을 안겨주고 있었다. 물론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가장 컸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도 모르게 피어오르는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주야,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기철이가 정말 그렇게 달라져? 수연의 질문에는 순수한 걱정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선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현주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평소라면 별다른 감정 없이 지나갔을 남편의 모습조차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문득 아쉬움 같은 것이 스며들었다. 여보, 오늘 현주 만났어. 아, 그래. 잘 지내던? 남편의 무덤덤한 대답이 왠지 서운하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건조한 대화만 나누게 되었을까? 수연은 마음속 깊이 묻어둔 갈증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며칠 후 현주에게서 또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더욱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지난밤 기철과 또다시 힘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수연은 친구를 위해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 현주야, 내가 건강보조제 좀 가져다 줄게. 몸이라도 챙겨야지. 현주는 고마워하며 주소를 알려주었다. 수연이 그 집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조용한 주택가의 깔끔한 2층 집,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보금자리 같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 대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현주 친구 수연이에요. 문이 열리자 기철이 나타났다. 수연이 기억하던 모습보다 더 건장해 보였고 집에서 입은 편안한 복장임에도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겨나고 있었다. 아, 수연 씨. 현주는 지금 병원에 갔어요. 검진 받으러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아내의 상태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수연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전해달라고 해주세요. 수연이 건강보조제가 든 봉지를 건네려 하자 기철이 문을 더 넓게 열었다. 잠깐만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요.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요즘 현주 친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그런 거예요. 기철의 정중한 태도에 수연은 거절하기 어려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마치 감정이 메말라 있는 공간 같았다. 현주가 많이 힘들어해서 걱정이에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기철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담겨 있었다. 현주가 묘사했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남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깊은 고뇌에 빠진 남자의 모습이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서툰 건지. 기철의 솔직한 고백은 수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현주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 표현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남자처럼 보였다. 현주도 힘들어하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해요. 기철의 눈빛에는 외로움과 절망감이 스며나고 있었다. 수연은 그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현주의 이야기로 인해 품게 되었던 호기심이 더욱 강렬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수연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만 갔다. 기철의 외로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고 현주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와 기철의 진심 어린 고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졌다. 무엇이 진실인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기철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수연 씨,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현주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다. 수연은 망설였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만남에 응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기철은 더욱 지쳐 보였다. 며칠 사이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듯 거칠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현주가 저를 점점 더 피해요.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기철의 고백은 현주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방법을 몰라 헤매고 있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서툴고 무뎌서 현주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기철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본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남자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었다. 현주만큼이나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기철 씨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수연의 따뜻한 위로에 기철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공기 중에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수연 씨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기철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글쎄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수연의 솔직한 대답에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공허함과 갈증을 공유하고 있었다. 가끔은 이런 생활이 정말 내가 원했던 건지 의문이 들어요. 기철의 속삭임 같은 말에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 씨, 혹시 다음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현주 얘기도 하고 그냥 대화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위험한 제안이라는 것을, 친구의 남편과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다른 대답이 흘러나왔다. 네. 현주를 위해서라면요.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현주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금지된 만남의 시작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의 마음은 죄책감과 설렘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의 떨림이
그녀를 흥분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기철의 외로운 눈빛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길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그 길의 입구에 서 있었고 뒤돌아갈 용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욱 위험한 유혹으로 가득했다. 기철과 수연은 더 이상 현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깊은 내면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갈망을, 그리고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둔 욕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연 씨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기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어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수연의 입술에 머무르자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한 남자의 눈빛이 자신을 이토록 떨리게 만들었을까? 기철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에는 거부의 의미보다는 간절한 갈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 자신도 모르게 기철의 손이 닿기를 바라고 있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기철은 현주가 친정에 간 날 자신의 집으로 수연을 초대했다. 수연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조용한 집안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붉은 와인이 입술을 적시자 수연의 얼굴도 점점 붉어져 갔다. 알코올이 주는 용기였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계에 다다랐던 걸까? 수연 씨 당신을 보고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기철의 고백에 수연의 숨이 가빠졌다. 그의 눈 속에는 원시적이고 야성적인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현주가 말했던 그 남성적이고 거친 면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 아, 안 돼요, 현주가. 지금은 현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둘만 있어요. 기철이 수연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전신이 저렸다. 15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자신이 깨어나고 있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말이다.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수연의 미약한 저항은 기철의 뜨거운 입맞춤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그의 입술은 거칠면서도 부드러웠고 그 강렬함의 수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기철의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자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다. 오랫동안 메마른 사막이었던 그녀의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나요? 기철의 속삭임에 수연은 눈을 감았다. 그의 품에 안긴 채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다. 죄악의 달콤함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수연은 기철의 품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움에 갈망하고 굶주려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의 거친 손길과 뜨거운 숨결은 그녀의 모든 감각을 깨워놓았다. 하지만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나자 거대한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수연은 기철의 품에서 빠져나와 옷을 추스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한 거죠? 수연 씨,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외로웠던 거예요. 기철이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수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친구를 배신한 자신이 혐오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순간의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없었다. 며칠 후 수연은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기철과 함께했던 그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달콤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현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수연아, 나 병원에 있어. 응급실이야. 현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설마 자신들의 일을 눈치챈 건 아닐까?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서 죽을 것 같아.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현주를 보며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침대 옆에 서 있는 기철과 눈이 마주쳤다. 기철의 얼굴은 걱정과 죄책감 그리고 자책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수연은 자신과 똑같은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가 한 일이 현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끔찍한 두려움. 의사 선생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이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기철의 목소리는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현주가 잠든 사이 기철과 수연은 복도에서 조용히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철 씨, 이제 정말 끝내야 해요. 현주를 더 이상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연 씨와 함께했던 시간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기철의 고백에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실했다. 저도 기철 씨와의 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두 사람의 이별은 조용했지만 가슴 아팠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각자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야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오랫동안 울었다. 현주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후회, 그리고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사랑에 대한 아쉬움까지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수연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었다. 매일 밤 기철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그의 거친 손길, 뜨거웠던 입맞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까지 지워야 할 기억들이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만 갔다. 현주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며 수연에게 자주 연락을 취했다. 기철은 약속대로 완전히 달라진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현주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진심으로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그 모든 변화가 고통이었다. 기철이 좋은 남편이 될수록 현주가 행복해할수록 자신의 죄악감은 더욱 깊어져만 갔다. 동시에 그에 대한 그리움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수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플 때 이렇게 챙겨줘서. 현주의 순수한 감사 인사는 수연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친구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바로 옆에서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 순진한 믿음이 수연을 더욱 괴롭혔다. 당연한 거야. 우리 친구잖아. 수연의 대답은 떨리고 있었다. 매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목이 메었다. 비록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현주에게 수없이 사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현주를 간병하고 있을 때 기철이 집에 돌아왔다. 한 달 만에 마주친 그의 모습은 여전히 수연의 심장을 미치도록 뛰게 만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을 때 공기 중에 위험한 전류가 흘렀다. 수연 씨, 고맙습니다. 현주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기철의 정중한 인사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도 수연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커피 잔을 든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기철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연의 속삭임에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타오르고 있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철의 고백에 수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현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주도 사랑해요. 정말로요. 하지만 당신을 향한 이 마음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정말 미치겠어요. 기철의 절망적인 고백은 수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사랑한다고 했다.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과연 가능한 걸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주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기철 씨를 잊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의 위험한 고백은 카페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절박한 사랑을 모른 채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수연과 기철에게는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까요? 기철의 제안에 수연은 망설였다. 이미 한 번 선을 넘었던 그들이었다. 다시 만나게 되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 뻔했다. 안 돼요. 이번에는 정말 들킬 수도 있어요. 현주는 내일 하루 종일 친정에 있을 예정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기철의 말에 수연은 갈등했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를 만나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1시간만, 정말 1시간만요. 수연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녀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결국 그녀도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기철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현주를 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핑계일 뿐이었다. 진짜 목적은 기철을 만나는 것이었다. 문이 열리자 기철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스며나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기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다.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기철이 이 만남을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수연의 말에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아요? 기철의 속삭임에 수연의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 온기가 그녀의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기철 씨, 우리 정말 수연의 말은 기철의 입맞춤에 의해 중단되었다. 한 달 넘게 참아왔던 갈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여보, 나왔어. 현주의 목소리였다. 친정에 간다고 했던 현주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수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기철도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수연이가 와 있네. 현주가 거실로 들어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테이블 위에 와인과 분위기 있게 준비된 상황을 보며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응, 과일 가져다 주러 왔어. 수연이 황급히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현주는 수연과 기철을 번갈아 바라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현주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두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고 수연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위기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들킬 수도 있는 결정적인 순간. 수연과 기철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현주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자신과 기철 사이를 오가며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이 모든 것이 들킬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여보, 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현주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도 바보가 아니었다.
남편과 친구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그리고 이 이상한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 아, 그게 수연 씨가 요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위로해 드리려고. 기철의 변명은 어색했고 현주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수연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주가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아, 어지러워.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와 의심으로 인해 다시 몸의 균형이 깨진 것 같았다. 현주야, 수연이 황급히 달려가 친구를 부축했다.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걱정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현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병원에 가야겠어. 기철도 당황한 채 아내를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깊은 후회가 동시에 스며나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현주는 명확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수연과 기철은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조차 어려워졌다. 며칠 후 현주가 수연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줘. 너와 기철이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순간 수연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주의 눈빛에서는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마음과 확인하고 싶은 절망적인 간청이 읽혔다. 현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의 고백과 함께 흘러내린 눈물을 본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다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이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미 끝났어. 정말로. 현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수연아, 나는 너를 미워할 수 없어. 기철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알거든. 그리고 너의 외로움도 이해해. 현주의 말에 수연은 더욱 큰 죄책감에 휩싸였다. 친구의 관대함이 오히려 더욱 고통스러웠다. 이제는 정말 끝이야, 알겠지? 응, 알고 있어. 정말 미안해, 현주야. 그날 이후 수연과 현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다. 여전히 친구였지만 그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기철 역시 큰 변화를 겪었다. 아내의 관용에 더욱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진정한 회개와 함께 현주만을 위한 남편이 되기로 다짐했다. 수연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고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났다. 수연은 자신의 가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고 아이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 한편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철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현주와 기철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도 하는 법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수연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멀리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현주와 기철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진짜 행복해 보였다. 수연의 가슴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자신들의 잘못된 사랑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올바른 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사랑한다면 떠나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 저녁에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수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고 이제는
그 선택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였다. 진정한 행복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금지된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용기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되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